당신 임무는 우리를 평양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임무는 국가의 명령을 받들어 684 부대를 최강의 정예 부대로 만드는 것 외에도 국가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는 것도 있다. 군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너희와 목숨을 건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2003년 우리나라 최초의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합니다.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 이름도 없었다. 존재도 없었다. 살려둘 이유도 없었다. 684 북파부대 실미도. 32년을 숨겨온 진실, 이제는 말한다. 실미도라는 자체를 세상에 알린 거는 고맙다. 대신 이게 바로 알려주지 않아서 그게 문제다. 하지만 백동호 작가나 강우석 감독한테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단어서까지 냈어요. 소설에 이어 영화로 만들어진 실미도는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게 됩니다. 하지만 차마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서러운 인생으로 무시당했고 산 사람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들의 주장도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오빠 명예회복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오빠 너무 보고 싶어요. 뭐 돈 받으려고 뭐 떼쓰는 사람들 뭐 이런 형태의 시각들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낙인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들한테 손을 따뜻하게 내밀고 어루만져주고 그런 걸 객관적으로 봐야지. 어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떤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6화 실미도의 트라우마를 말하다.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이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실미도는 실제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실제와 허구. 하지만 그 간극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되어 갖고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저희도 사형수 가족으로서 꼬리표가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저희 고통받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실미도의 관련 자료들이 말해주듯 실미도에 보내진 청년들은 제각기 방법은 달랐지만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미도 사건 이후 무참히도 짓밟히고 맙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현대사들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잘 만들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벌어진 걸 다 진짜로 느끼게 되는데 거기 나온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굉장히 과장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대중적인 어떤 르포랄까 뭐 그러면서 사실에 충실한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해원 과정을 거쳐야 해요.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기관병과 공작원. 하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을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그날의 실미도 사건은 잊기 힘든 악몽과도 같을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다 제가 거의 다 잊지 못하고 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들은 그냥 잊을 수만 있다면 이걸 잊고 싶다가 이들의 소원이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고스란히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군인들도 좀 보상을 받았을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받아야 마땅하죠, 당연히. 기관병과 공작원 모두가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생존해 있는 기관병과 유가족의 현 상황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세기가 지난 뒤였죠. 실미도 기관병들 일부는 이미 정신병을 앓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존재했습니다. 나는 머리는 아프고 잠 안 오고 나 춤에 결혼하고서 춤에 자다가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 마누라가 내가 목류병자인 줄 알았대.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는 모르는데
해코지를 한다 어쩐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럼 저게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야 나는. 우리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니, 그들이 이렇게 정말로 힘들었다고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이미 그 과정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동안 함께 있었던 굉장히 이것도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PTSD에 준해서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다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경기도 수원의 한 의료팀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실미도 사건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5개월 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신감정에 대해 반감을 보였던 기관병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는 그들의 이야기.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였던 건 아마 취재진이 아니라 고통 속에 숨겨진 전우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온 거고, 사실은 오늘 이게 미팅 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먼저 회의 때 손을 안 대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나는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때 내가 해준 게. 그래서 이미 기관장병 가운데는 정신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여럿 존재했습니다. 실미도 사건 당일에 대한 트라우마는 물론 실미도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했던 참혹한 광경들, 부대 해체의 역사의 그날, 조각난 부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바로 기관장병의 몫이었습니다. 군 복무였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군 복무가 좀 너는 재수없는 군 복무였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유가족은 그것을, 그 뒤에 과정들이 화가 난 것이고 현장에서 죽음을 계속 목격하고, 저는 직접적인 경험에 포커싱을 둬야 돼서, 근데 이분들이 가졌던 PTSD 증상이 초창기에 검사했으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약화된 형태인데도 이렇게 세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우리는 50여 년이 지난 2019년 기관병이 겪고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이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 4명은 굉장히 중증이에요. 그때의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또는 꿈에 떠오르는 거, 이런 형태를 이제 사건의 침습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70% 이상에서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실미도 사건 이후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4명의 공작원 사형수 가족과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2006년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그들 역시 유해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유해 발굴 실패로 인한 충격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진단적으로는 한 가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울과 관련된 주요 우울장애 계통의 병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직접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대부분 형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문제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 몰두하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유가족들이요. 통상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 몰두하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유가족들이요.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2차적인 충격들이 계속 더 생기면서 이것만 가지고 그냥 세월을 막 억울하고 분하고 우울한 상태로 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확장해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서. 스스로의 세월이 억울함으로 잠식되어 버린 유가족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아까 좌절을 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또 분노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국가에서 이용당하고 무시당한 거죠. 이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서러운 인생으로 무시당했고 산 사람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이들의 주장도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한 면이 많이 있어요. 실제 유가족들은 제작진과의 인터뷰 중에서도 잦은 자책감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또 하나의 낙인은 이제 이 유족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돈 받으려고 뭐 떼쓰는 사람들 뭐 이런 형태의 시각들, 적당히 좀 하지 뭐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낙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느끼는 우울감에는 유난히 분노 감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느끼는 분노의 근본은 바로 국가로부터 느꼈던 배신의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요 우울의 근원으로 제가 분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적극 알아보겠습니다라더니 또 뒤돌아서서는 내가 언제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서 굉장한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미도 생존자들. 가족의 시신이라도 돌려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역사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국가도 또 개인도 우리 국민도 이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국가에서 그런 그 유족이라든가 또는 당사자 가족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실미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고도 호소조차 할 수 없었던 약자의 서름.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잘못된 역사로만 그들이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국방부나 공군이 아닌 그들을 불렀던 그 국가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책임져 주십시오. 실미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06년 실미도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